이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exponential b의 의미는 b는 뭐냐면 회귀 개수,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변수가 주어질 때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공 오즈가 몇 배 증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승산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요 밑에 이제 예제는 뭐냐면 아이리스 데이터. 여러분들 붓꽃 데이터 아시죠? 거기에 석셋으로 스파이시스가 이제 세토사나 버지칼라라고 하는 두 개의 종을 아이리스에서 가져왔어요. 그걸 부분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디다 넣냐면 A에다 집어넣고 A의 종에다가 팩터 A의 종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GLM이라고 하는 게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요 GLM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종에 대한 데이터의 길이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요거를 바이노멀, 자, 바이노멀이라고 하는 게 0과 1의 이제 두 개의 값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바이노멀, 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이피션스 B, 요게 이제 아까 같은 의미라고 했죠. 코이피션스 B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승산비인데 이 승산비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이피션스의 익스포넨셜을 시킨 게 로지스틱 회귀로 이제 길이 대비해서 적용시키면 이런 값이 나와요. 자, 이 170.77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팔 랭스라고 하는 이 그 종의 길이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그 스파이시스 Y가 세토사에서 2 버지칼라로 바뀔 오즈가 170배로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 세팔 랭스가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증가할 때마다 이게 종이 세토사에서 버지칼라로 2로 바뀔 확률이 17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잎의 길이가 늘어날 때 세토사라는 종에서 버지칼라라는 종으로 바뀌는 확률이 170배 증가한다. 이 의미가 이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의사결정 추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구조와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표현한 분석 방법. 의사결정 트리는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나무처럼 가지가 뻗어나가며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분할합니다. 분석 과정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 트리는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서도 매우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나무 구조를 통해 각 단계에서의 분기 조건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분석 과정이 명료합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구성 요소는 뿌리마디 의사결정 트리의 시작 지점으로 전체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자식마디 각 분기 후에 생성된 새로운 그룹을 의미합니다. 부모마디 자식마디의 상위마디로 자식을 분할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종 마디 터널 로드 더 이상 나뉘지 않는 말단 지점이며 예측이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입니다. 중간 마디 인터널 로드 최종 마디가 아닌 분기 중간에 있는 마디를 의미합니다. 가지 브랜치 각 마디 간의 연결을 나타내며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는 경로를 표시합니다. 깊이 뎁스 뿌리 마디에서부터 최종 마디까지의 경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나무의 분기 예시는 이미지에서는 초록색 마디에서 시작하여 동그라미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데이터를 YSN으로 분기합니다. 예를 들어 세모인가? 라는 조건에 따라 데이터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나누며 최종적으로 여러 작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루트 노드 나무의 시작점, 내부 노드 인터널 노드 데이터를 분할하는 의사결정 지점, 리프 노드 최종 예측 또는 분류 결과. 각 내부 노드에서는 특정 특성 피처에 대한 조건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트리를 형성해 나갑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거나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인가? 혹은 이 상품이 잘 팔릴 것인가?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나무 구조처럼 데이터를 나누며 예측합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주요 특징은 목적은 데이터를 나누거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어디에 속하게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한 단계의 분할은 그 이전의 분할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가 가지를 나누듯이 처음에 큰 가지가 이후에 작은 가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가지를 나눌 때마다 순수도가 높아지도록, 즉 좀 더 명확하게 분류되도록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점점 줄여갑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종류. 분류나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목표 변수가 이산형일 때, 즉 이 학생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처럼 결과가 카테고리로 나뉠 때 사용합니다. 회귀나무 러그레션 트리 목표 변수가 연속형일 때, 즉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처럼 숫자로 결과를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 구조가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거나 실무에 적용하기에 좋습니다. 비모수적 모형이라서 특정한 수학적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를테면 데이터를 굳이 정규분포로 만들어야 한다든가 하는 복잡한 요구가 없습니다.
범주형과 연속형 변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사결정나무의 단점. 분류 기준값의 경계에 위치한 데이터는 예측이 어렵거나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비연속성 문제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회계와 같은 방식처럼 각 예측 변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나무가 너무 복잡해지면 새로운 데이터를 잘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공부시간, 나이, 성적 등 여러 특성들이 되겠죠. 이런 변수들을 설명변수, 예측변수, 피처라고도 부릅니다. 종속변수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변수입니다. 즉 합격 여부나 매출 수치 같은 것들이죠. 이걸 목표변수, 반응변수, 레이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데이터 분류와 예측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걸 목표변수, 반응변수, 레이벌이라고도 합니다. 분리기준, 스플릿 크라이티리언.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데이터를 분리할 때 순수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여기서 순수도란 한 그룹 내에서 동일한 특성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예측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순수도가 100%인 경우에는 한 그룹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명확합니다. 반면 불순도가 높으면 여러 특성이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 정지규칙 스타핑 룰. 정지규칙은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최종 마디가 되도록 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불순도 감소량이 아주 작아져 더 이상 데이터 분리가 의미가 없을 때 정지하게 됩니다. 즉 더 나누어도 분류의 효과가 크지 않을 때 나무 성장을 멈춥니다. 3. 가지치기 규칙 프루닝 룰. 가지치기는 최종 노드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 과적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과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해지는 문제를 말합니다. 가지치기 규칙은 별도의 규칙을 제공하거나 경험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용 함수인 카스트 펑크션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쳐내며 나무를 단순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GAIN이란 특정 속성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를 더 잘 구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를 형성합니다. 이미지의 예시를 보면 이미지의 오른쪽에는 순수도와 불순도를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왼쪽의 순도 100%는 같은 색으로만 구성된 그룹이고 오른쪽의 불순도는 서로 다른 색들이 섞여 있어서 예측이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에서는 데이터를 점점 더 잘 분리하여 순수도가 높은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목표이며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불순도 측정 지표. 불순도 측정 지표는 의사결정나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목표 변수가 이산양일 때 사용되는 주요 지표로는 지니 지수, 엔트로피 지수, 그리고 카이 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이 있습니다. 지니 지수는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순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더 잘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예측 변수와 이때의 최적 분리에 의해 자식 마디가 형성됩니다. 즉 불순도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지니 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INIT는 1에서 각 범주별 수를 전체 수로 나눈 값을 제곱한 것들의 합을 뺀 값입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GNIT는 1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pi의 제곱들의 합. 여기서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각 범주별 수 전체 수는 각 범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를 제곱한 후 합산하여 1에서 빼주는 것이 지니 지수의 계산 방식입니다. GNIT의 각 범주별 수 전체 수. 예를 들어 이미지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엔트로피 지수 엔트로피 매저. 엔트로피 지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엔트로피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면 그때 예측 변수를 통해 자식 마디를 형성합니다. 즉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리하게 됩니다. 엔트로피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로피 T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pi 곱하기 로그 pi의 합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며 i는 1부터 k까지라는 표현은 각 범주에 대해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pi는 각 범주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로그 pi는 각 범주의 확률의 로그를 의미합니다. 전체 시간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며 값이 클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는 이미 발생한 사건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K는 사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공식은 데이터가 얼마나 혼합되어 있는지 또는 무질서한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측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카이 제곱 통계량의 유의 확률은 목표 변수가 이산양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P- 값이 가장 작은 예측 변수와 그때의 최적 분리를 선택하여 자식 마디를 형성합니다. 예시로 원본 데이터가 주어졌으며 이를 색과 모양으로 구분하여 나누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왼쪽에는 원본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란색 동그라미 2개, 파란색 세모 1개, 그리고 초록색 세모 1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인 색상과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색으로 구분한 경우에 지니 지수 계산, 색으로 데이터를 나눴을 때 지니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식에서 1에서 빼기 3,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 4분의 1의 제곱은 1에서 5, 8분의 1을 빼서 3, 8분의 1이 됩니다. 이 수식은 지니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각 범주별 비율을 제곱한 후 1을 합산하여 1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는 38이며 데이터의 불순도를 나타냅니다.
값이 작을수록 더 순수한 분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14는 초록색 데이터의 비율입니다. 각 비율을 제곱한 후 더하고 1에서 뺀 것이 지니 지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색상으로 나눴을 때 지니 지수는 38이 됩니다. 이 값은 불순도를 나타내며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를 좀 더 순수하게 잘 나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모양으로 구분한 경우의 지니 지수 계산. 모양으로 데이터를 나눴을 때 지니 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식을 보면 24는 동그라미와 세모의 각각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제곱한 후 더한 값을 1에서 빼면 모양으로 나눴을 때 지니 지수는 48이 됩니다. 지니 지수 비교. 색으로 구분한 경우의 지니 지수는 38이고 모양으로 구분한 경우의 지니 지수는 48입니다. 지니 지수가 더 작은 값인 색상 기준 38이 데이터 분류에 있어서 더 순수도가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색상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니 지수는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불순도 측정 지표들은 의사결정나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어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순도가 낮을수록 더 순수하게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해 나무를 계속 성장시킵니다. 의사결정나무를 위한 주요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를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CHAID, CART, ID, ID3의 범주형, 확장형, CO.0, C4.5 등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모두 하향식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하향식 접근이란 나무의 뿌리 마디루트 노드에서 출발의 단계별로 데이터를 나누면서 점점 더 세부적인 마디로 분리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각 알고리즘은 이산형 목표 변수적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연속형 목표 변수적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분리 기준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별 특징. CART Classification on the Regression Tree. 이산형 목표 변수 분류 나무 지니 지수 GINI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니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GINIT는 1에서 각 범주별 수를 전체 수로 나눈 값의 제곱을 뺀 것들의 합입니다. 연속형 목표 변수액이 나무 분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데이터를 나눌 때 각 구역의 데이터 분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CO.0. 이산형 목표 변수 분류 나무 엔트로피 지수 엔트로피 메저를 사용합니다. 엔트로피 지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며 엔트로피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엔트로피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트로피 T는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PI 곱하기 로그 PI의 합입니다. CHAID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이산형 목표 변수 분류 나무 카이 제곱 통계량의 P- 값을 사용합니다. 이 값을 통해 데이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지 판단합니다. 연속형 목표 변수액이 나무 ANOVA F- 통계량의 P- 값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이는 각 분할에서 데이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이 나무를 만들 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니 지수, 엔트로피 지수, 그리고 카이 제곱 통계량 등 각 지표들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나무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트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PARTI에서 RPART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 패키지는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변수어의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저장합니다. 스피시즈는 종 스피시즈를 예측하고자 하며 나머지 변수들을 모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아이러스는 아이러스 데이터셋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델의 요약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생성된 나무의 구조와 각 마디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플롯 A 컴페어 T 마진. 3은 생성된 의사결정나무를 시각적으로 그림으로써 나타냅니다. 컴페어 T는 트리를 조금 더 압축하여 그릴지를 지정합니다. 마진 3은 여백을 조절합니다. 텍스트어 CX1 나무에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CX1은 글자 크기를 의미합니다. 인스톨 패키지 알파트를 통해 플러트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 패키지는 의사결정나무를 더 잘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라이브러리 알파트 플로트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PRP의 타입사 엑스트라이 디지트 3에서 PRP 함수는 트리를 그리는 함수입니다. 타입 4는 트리에서 노드에 추가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엑스트라이는 추가 정보를 더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디지트 3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의사결정나무는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세 가지 품종 SATOSA, VERS, ICOLOR, VIRGINICAO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분기 조건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점점 세분화되어 명확한 그룹으로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를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니 지수는 각 그룹의 비율을 제곱하여 합산하고 이를 1에서 빼는 방식으로 불순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그룹의 비율이 각각 1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니 지수는 12이 됩니다. 이는 해당 그룹이 불순도 50%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표는 불순도 측정 결과이다. 지니 지수는 얼마인가? 그림에는 두 개의 마름모 모양과 두 개의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즉 총 4개의 데이터가 있으며 두 가지 다른 그룹 마름모와 네모로 분류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니 T는 1에서 각 범주별 비율을 제곱한 것들의 합을 뺀 값입니다. 계산 과정. 마름모 모양의 수 2개, 네모 모양의 수 2개, 전체 데이터 수 4개. 아래표는 불순도 측정 결과이다. 지니 지수는 얼마인가? 즉 총 5개의 데이터가 있으며 두 가지 다른 그룹 마름모와 네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사용된 지니 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INIT1 각 범주별 수 전체 수. 지니 지수는 1에서 각 범주별 비율을 제곱한 것들의 합을 뺀 값입니다. 계산 과정은 마름모 모양의 수 3개, 네모 모양의 수 2개, 전체 데이터 수 5개.
각 범주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름모 비율 10분의 2, 네모 비율 25, 원의 비율은 10분의 5의 자승. 따라서 지니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의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찾는 문제입니다. 진이 값이 INI 인덱스의 작을수록 이질적이며 순수도가 떨어진다. 해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진이 지수지 INI 인덱스는 데이터의 불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진이 값이 작을수록 데이터의 순수도가 높아지고 이질성은 낮아집니다. 즉 값이 작아질수록 더 균일한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이 값이 높을수록 데이터가 서로 다른 범주로 이루어져 불순도가 높아집니다. 정답 여부 잘못된 설명.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에서 더 이상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의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하는 규칙을 무엇이라는가? 정답 정지 규칙. 의사결정 나무가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현재의 마디를 최종 마디로 만들도록 결정하는 규칙을 정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나무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할로 인해 과적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지 규칙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 결과이다. 해석으로 부적절한 것은 총 4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으며 이 중 부적절한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끝 노드로 갈수록 불순도가 상승한다. 해설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나누어가면서 각 노드가 특정 범주로 점점 더 잘 구분되도록 합니다. 그 결과 끝 노드리프 노드로 갈수록 불순도는 감소하고 순수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끝 노드로 갈수록 불순도가 상승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며 정답으로 선택됩니다. 앙상블 모형은 여러 개의 분류 모델을 결합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 개의 모델보다는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앙상블 모형의 주요 특징. 여러 개의 분류 모형을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종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를 여러 개의 훈련용 데이터 집합으로 나누고 각 데이터 집합에 별도의 분류기를 적용해 결합 분류기를 만듭니다. 여러 개의 약한 학습 모델 즉 개별적으로는 성능이 낮은 모델을 결합하여 더 강력한 학습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적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모델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기 때문에 각 모델의 편향을 상쇄시키며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앙상블 모형의 종류. 앙상블 모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러 모델을 결합합니다. 보팅 여러 분류기가 각자 예측한 결과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수결의 원리로 결과를 결정합니다. 백인 방식은 원본 데이터를 여러 번 샘플링하여 여러 개의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 모델들의 예측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부스팅 이전 모델이 잘못 예측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음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각 모델이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개선됩니다. 에이다 부스트가 그 예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배경의 일종으로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결정 트리는 데이터의 일부분과 랜덤하게 선택된 변수를 사용하여 학습됩니다. 3. 앙상블 모형의 예시. 이미지에서는 앙상블 모형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부스트랩 방법을 통해 여러 개의 훈련 데이터 집합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훈련 데이터 집합에 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분류기 1, 분류기 2, 분류기 3이 생성됩니다. 이 여러 개의 분류기가 각각 예측을 하고 이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결합 분류기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각 분류기의 예측을 결합하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팅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알고리즘 분류기 또는 예측 모델의 결과를 결합하여 더 나은 예측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각 모델의 결과를 취합하여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결과 또는 높은 확률로 나온 결과를 최종 결정으로 채택합니다. 분류와 회귀 분석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미지에서 설명된 앙상블 앙상블 모형의 보팅 방식에 대해 강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수학식을 한글로 읽기식으로 해석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팅 모형 개형. 보팅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알고리즘 분류기 또는 예측 모델의 결과를 결합하여 더 나은 예측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크게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 보팅 각 모델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이 예측한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보팅 각 모델이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평균 내어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최종 결정으로 선택합니다. 하드 보팅은 여러 개의 모델이 각자 예측한 결과 중 다수의 결과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각각 다른 데이터를 예측한다고 가정했을 때 3개의 모델이 1, 1, 2라는 결과를 냈다면 다수결에 따라 1이 최종 예측으로 선택됩니다. 수학식 한글 읽기. 이런 방식으로 다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모델이 더 안정적이고 편향 없이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 보팅은 각 모델이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고 이 확률을 모두 평균 내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최종 결과로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각 모델의 신뢰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나 예측 0.9 더하기 0.8 더하기 0.3 더하기 0.4를 나누기 4. 결과는 0.6으로 하나 예측 선택이 됩니다. 둘 예측 0.1 더하기 0.2 더하기 0.7 더하기 0.6을 나누기 4. 결과는 0.4로 클래스 1의 평균 확률이 더 높아서 클래스 1을 최종 예측으로 선택합니다. 소프트 보팅은 각 모델이 어느 정도로 예측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드 보팅보다 더 정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깅은 여러 모델을 병렬로 학습하여 그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와 같은 모델을 여러 번 훈련하여 집합적인 결과를 통해 더 나은 예측을 합니다. 배깅의 특징. 복원 추출을 통한 훈련 데이터 생성 원본 데이터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훈련용 데이터를 여러 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각 데이터 집합에 대해 별도의 분류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 모델의 병렬 학습 각 모델은 독립적으로 병렬로 학습되며 이후 결과를 합쳐 최종 예측을 합니다. 표본의 다양성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추출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데이터의 발생 확률은 36.8%입니다. 대표적 알고리즘 META-COS, TALGOR, ITHM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샘플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은 원 데이터 발생 확률은 36.8%입니다. 배깅은 데이터를 복원 추출하여 각 모델이 다양하게 학습함으로써 과적합을 줄이고 더 나은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부스팅. 부스팅은 여러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시켜 이전 모델의 잘못된 예측을 보완해 나가며 최종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부스팅의 특징. 순차적인 학습 과정 이전 모델의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모델이 학습합니다. 이전 모델이 잘못 예측한 데이터의 가중치인 웨이트를 부여하여 그 데이터가 더 잘 학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류 보완. 각 모델은 이전 모델의 오류를 보완하면서 맞추기 어려운 데이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과적합 위험. 부스팅은 데이터의 이상치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며 이로 인해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 알고리즘 아다, 그라디언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리프와이즈 노드 중심 트리 분할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합니다. 소식은 이미지에 표현된 내용에 따라 생략하고 설명만 드리면, 부스팅에서는 모델이 이전 모델의 학습 오류에 따라 데이터의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가면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배깅과 부스팅은 둘 다 여러 모델을 결합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는 앙상블 기법입니다. 배깅은 병렬 학습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적합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스팅은 순차적인 학습을 통해 이전 모델의 오류를 보완하며 맞추기 어려운 데이터에 더 집중하여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배깅은 여러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반면, 부스팅은 각 모델이 이전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이와 같은 앙상블 기법은 단일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며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각각의 모델이 약점을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견고하고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랜덤 과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노드 내 데이터를 자식 노드로 나누는 기준을 정할 때 모든 예측 변수, 독립 변수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거기에 최적의 분할을 선택하는 대신에 설명 변수, 독립 변수랑 같은 거죠. 거기에 일부분만을 고려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의 나무를 사용할 때 과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X데이터가 이제 들어와 있죠. 자, 여기 X데이터 중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nfuture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변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중에 어떤 가지로 선택할 거냐, 이게 이제 랜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리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 추리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 추리는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랜덤 과정을 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뭐를 얻느냐, 과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보팅을 통해서 파이널 클래스, 마지막 클래스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 뭐다? 랜덤 포레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앙상블 모형이 아닌 거. 시그모이드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자, 시그모이드 아니죠. 다음 중 앙상블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앙상블 학습은 하나의 모델만을 학습시켜 사용하지 않고 여러 모델을 학습시켜 결합하는 방식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호 연관성이 높을수록 정확도는 향상된다. 이 부분은 연관성이 높으면 분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심플한 거는 정확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복잡하다, 연관성이 높다, 그럼 복잡하기 때문에 반감되기죠.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보험사에서 해지할 고객 대상, 예상 고객을 예측 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은 뭐냐? 자, 보험사에서 고객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자,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기 좋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앙상블 모델 중에서 배경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보다 정확한 분류 방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고객이 가입을 할 거냐, 가입을 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계열로 들어갈 거냐, 이걸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고객 예측할 때 유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다음 중 앙상블 모형 중에 매번 분할을 수행할 때마다 설명, 자, 독립 변수, 예측 변수 같은 뜻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변수의 일부만을 고려함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거. 자, 이게 뭐예요? 자, 랜덤 포레스트. 자, 배깅의 랜덤 과정을 추가한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재표본 과정에서 각 절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지 않고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서 더 가중을 주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분석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부스팅이죠. 자,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지 않고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 더 가중치 준다. 부스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원 데이터부터 집합 크기가 같은 포분의 중복을 허용하고 복원 추출해서 각 포분에 대한 분류기를 생성하는 기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배깅.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크기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단순히 미 복원 추출하여 각 포본에 대해서 분류기를 생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앙상블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랩 어그리게이션, 이걸 줄임말이죠. 배깅이라는 게 부츠라고 하는 부츠, B자,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을 합쳐서 배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보여. 원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크기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반복 복원 추출해서 각 포본의 분류기를 생성한 후에 그 결과를 앙상블하는 거.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합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부스트랩이라고 하는 건 크기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단순히 이미 복원 추출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스팅 알고리즘의 리브와이즈 로드 방식을 사용한 알고리즘은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데, 리브와이즈 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할 거냐. 자, 리브와이즈 로드에서 이제 리프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루트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정나무에서 가장 처음 주어지는 질문과 정답을 루트로드, 리프로드는 결정나무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어지는 질문과 정답. 이게 이제 리프로드예요. 자, 그래서 리프노드는 결정나무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질문을 정답을 말하고 리프로드를 최종 결정을 이제 나타내는 게 리브와이즈 로드입니다. 자, 결정 트리에서 입력된 데이터의 각 분할된 영역을 한 개의 타겟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해서 순수 노드 타겟 하나로 구성된 리프 노드를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